오늘 저는 유아숲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숲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지 않고 자라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나무와 풀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심고 흙을 관리하고 계절을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깨달은 생명의 원리가 유아숲 교육의 방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숲 교육의 내용, 숲 교육의 방법, 그리고 그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식물을 기르는 사람의 눈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숲은 매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달라집니다. 저는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고르고 흙을 만지고 물의 양을 조절하며 빛과 바람을 살핍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생명은 설명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환경이 맞을 때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유아숲 교육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라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숲에서의 교육 내용은 교실에서 정해진 주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숲이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나, 가족, 이웃, 우리나라, 세계, 지구, 우주처럼 동심원적으로 주제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나 숲에서는 흙이 주제가 됩니다. 나무가 주제가 됩니다. 나뭇잎, 열매, 바람, 낙엽, 소리, 새, 곤충. 아이들 눈앞에 있는 것이 곧 교재가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저에게 흙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수분과 공기의 균형이 맞아야 뿌리가 숨을 쉽니다. 아이들도 숲에서 흙을 만지며 그 부드러움과 차가움, 습기를 느끼고 흙 속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곤충입니다. 교실에서는 봄철 나비와 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숲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곤충을 만납니다. 가을의 메뚜기, 방앗개비, 잠자리, 귀뚜라미, 여름의 매미소리. 아이들은 묻습니다. 왜 다리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멀리 뛰어요? 그 질문은 이미 학습의 시작입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며 해충과 익충을 구분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숲에서 아이들에게 곤충은 구분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은 개미를 한참 바라보고 비온 뒤 나온 지렁이를 손에 올려봅니다. 그 작은 존재를 통해 생명의 연결을 배웁니다. 숲교육은 계절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계절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봄에는 싹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휴면합니다. 아이들도 숲에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합니다. 건물 안에서 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온도와 빛의 각도, 잎의 색으로 계절을 느낍니다. 하나의 나무를 계절마다 반복해 관찰합니다. 봄의 연두빛 잎,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앙상한 가지. 이 반복은 일회성 학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배움입니다. 식물도 반복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번 물 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계절이 바뀌며 조금씩 알게 됩니다. 숲 교육의 방법은 체험 중심입니다.
숲의 자연물은 매일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 본 나무를 오늘 다시 만납니다. 아이들은 어제 들은 이야기를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제가 묘목을 관리할 때도 매일 상태를 점검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작은 차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들도 숲에서 변화를 발견합니다. 체험은 기억을 깊게 만듭니다. 숲교육은 자발적인 교육입니다. 프로벨은 직접적인 지시보다 자연 속 직관과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식물은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빛을 강제로 비춘다고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아이도 같습니다. 자발적인 의지가 생길 때 배움은 깊어집니다. 숲은 아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왜 나뭇잎이 떨어져요? 왜 개미는 줄을 지어가요? 그 질문을 통해 배움은 시작됩니다. 놀이를 통한 교육. 아이에게 놀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아이들은 놀 시간은 있어도 노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연은 놀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나뭇가지는 칼이 되었다가 낚싯대가 되었다가 지팡이가 됩니다. 흙은 음식이 되고 돌은 보물이 됩니다.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자연 재료가 얼마나 다양한 쓰임을 갖는지 압니다. 자연물은 정해진 기능이 없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놀이에 빠진 아이는 배고픔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 몰입이 가장 깊은 학습입니다. 숲 교육의 효과는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아이들은 숲길을 지나가며 묻습니다. 언제 도착해요? 숲은 단지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점차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꽃이 있어요. 저기 개미가 있어요.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지고 냄새 맡고 관찰합니다.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마침내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을 따고 곤충을 집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숲 경험 속에서 떨어진 잎을 줍고 곤충은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이 변화는 지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압니다. 사람이 매일 물을 주며 돌보면 식물은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아이도 자연을 매일 경험하면 자연을 존중하게 됩니다. 숲은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게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알고 조화를 배우게 합니다. 저는 식물을 재배하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과도한 물은 뿌리를 썩게 하고 부족한 빛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균형, 숲은 그 균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경험이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유아숲 교육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경의 힘을 믿는 교육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제1과 아이를 숲에서 자라게 하는 일은 닮아 있습니다. 둘 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둘 다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숲은 아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 스스로 배우려는 힘으로 자랍니다. 저는 매일 식물을 돌봅니다. 그리고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는 숲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도 작지만 그 안에는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숲
교육은 그 가능성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숲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숲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